지금까지 자기 공감 관점에서 정서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공감은 무엇인지, 공감의 법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이걸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공감 수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감 수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공감 수업 모형이라고 해서 공감 수업의 커다란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머릿속에 공감 수업에 대한 큰 그림이 먼저 그려지실 겁니다. 이후 세 가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감 수업이란 무엇인지, 공감 수업 모형이 뭔지 살펴볼 건데요. 학생들을 공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학생들을 왜 공감해야 할까요? 그리고 수업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열심히 가르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들이 배움이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할까요? 수업에서 학생들을 공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정서적으로만 공감하면 될까요? 아니면 공감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 수업에서의 성과가 더 많이 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공감일까요? 자,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보시면서 공감 수업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교수님들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왜 공감 수업을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수업,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 수업, 그리고 따뜻한 수업, 수업이 즐거운 수업,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은 인지적, 정서적 영역에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서 건강한 존재가 되고 학생들의 긍정적인 정서를 관리해 줌으로써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자들의 이해와 공감에 기초해서 학습자 최적화된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공감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제가 실제 수업을 하면서 공감 수업 전략들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준 게 있는데요. 자, 그 피드백에 대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준 피드백을 들어보셨죠? 생각보다 대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감정 조절을 통해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감적 소통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아주 기초적인 몇 가지 전략들만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많이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얘기될 여러 가지 공감 수업 전략을 교수님들이 직접 수업에 적용해 본다면 교수님들의 아이들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수업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관계도 개선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성취도, 학업 성적도 높아진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공감 수업의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습자의 전인적 존재에 대한 총체적인 안과 상호 존중에 기초해서 공감적 관계를 형성하고 공감 교수와 공감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동반 성장을 촉진하는 의도적인 그리고 계획된 경험들을 공감 수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공감의 개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방을 알고 존중하고 그래서 공감적 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뒤에서 설명드릴 공감 교수 전략과 공감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지적 정서적인 측면의 조화로운 발전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실제 미리 계획된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감 수업은 공감 교수와 공감 공동체 그리고 동반 성장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걸 이야기하려면 약 30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번 컨텐츠에서는
공감 교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태도적 공감 전략 이 세 가지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공감 공동체와 동반 성장은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교수라는 것은 교수가 중심이 돼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공감적 전략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고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만 가르친다고 해서 공감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 외적 요인들도 함께 활용을 하는 공감 공동체 전략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나중에 잠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 외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감 수업적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배움이 일어나고요. 정서적 역량도 증진이 되면서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교수님도 공감 수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자에 대해서 점점 더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수업 전략들이 개발되면서 수업 역량도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자도 성장하고 교수자도 성장하는 것을 공감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감 교수 활동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감 교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지적 공감 전략, 정서적 공감 전략, 태도적 공감 전략은 각각 컨텐츠로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서 공감 공동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공동체라는 것은 먼저 우리 수업은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해주는 하나의 공감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루는 공동체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에서 자료방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제가 혼자서 가르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자. 그래서 만약에 내 수업에서 필요로 한 수업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영상이나 사진이나 웹사이트 같은 것들 있다면 자료방에 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친구들이 올리는 자료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별을 하나에서 5가지 주기도 합니다. 리플을 달아서. 자,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필요로 한 정보를 제가 미처 찾지 못했던 영상이나 정보나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아이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고맙다고 하고 별표를 달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끼리 서로가 학습을 도와주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에게 칭찬도 해주시고요. 감사의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하나의 공감 공동체가 돼서 학습에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수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했던 토론방이나 학습 자료방과 같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지원 구조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 학기 내내 서로 도와주고 공감해주는 하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수업을 이끌어가는 수업 외적 전략도 필요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공감 수업 모형은 공감 교수법과 공감 공동체 전략 이를 통해서 학생과 교수님이 공감 동반적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공감 수업이고요. 이번 컨텐츠에서는 공감 교수에 초점을 둔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